그렇다면 송승혁 원장님, 이 안면 마비, 얼굴 중에서도 특히 어느 부위에서 자주 발생이 하게 되나요? 네, 일단 안면신경마비가 안면신경이라고 하면 보통 그 이제 뇌신경 12신경 중에서 7번 신경인 안면신경에 문제가 생긴 그 상태를 말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면신경이라는 이 정확한 신경이 지나가는 경로 내에서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면신경 마비라고 하면 보통 이 안면신경이 브랜치, 그러니까 가지가 보통 한 5개, 또 어떤 교과서에서는 7개까지도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이 5가지 브랜치 중에서 이 시청자분께서는 이제 입 주변에 조금 감각 이상을 주로 호소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통 3번, 4번, 5번 이 정도의 지금 좀 2번, 3번, 4번 쪽에 문제가 있으신 걸로 보이시거든요. 보통 이제 그 제일 많이 호발하는 부위는요, 입 주변과 그리고 또 1번 쪽, 우리 이마 쪽으로 주름이 잘 안 잡히거나 하는 증상들이 생기실 수 있고요. 또 뺨 쪽, 우리가 표정을 지으려고 할 때, 좀 웃으려고 할 때 입꼬리가 올라가거나 하는 것들이 신경 자체가 완전히 마비가 돼 있다 보니까 축 처지게 돼서 입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요. 또 이제 4번 아래턱 쪽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미각 같은 경우가 보통 혀의 3분의 1, 전방 3분의 2 정도를 이 안면신경이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각이 약간 이제 상실되는 그런 경우들이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침샘과 눈물샘 등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눈물샘이 너무 많이 분비가 되거나 또는 완전히 그 눈물샘의 분비가 적어지거나 또는 침샘이 많이 활성화돼서 침이 흐르거나 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실 수 있게 됩니다. 송승혁 원장님께서는 이 내용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서 그 안면신경 쪽이나 입 주변 감각이 마비되거나 운동성이 저하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시청자분의 이 증상들을 보면서 조금 느꼈던 부분은 보통 이제 입 주변의 감각이 이상해지고 운동성이 떨어지면 보통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입이 삐뚤어졌다 또는 뺨이 돌아갔다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면신경 마비라고 또 우리가 흔히 벨스파시 또는 이제 구아나사라고 보는 그 증상이 거의 100% 맞게 되는데요.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도 저희 상담이 안 돼서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으나 양측성인지 또는 한쪽이 지금 처진 증상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구술이 없으셨거든요. 그런 것들로 봤을 때 단순 이제 구아나사로 보기가 힘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이제 다른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여러 가지를 같이 고려해 볼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한방 치료로 지금 크게 호전도가 지금 많이 없으시다고 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같이 고려해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제 입술이 많이 붓고 염증이 생기거나 하면서 이제 우리 운동성이 떨어지고 감각이 떨어지고 입술 주변 또는 입 주변에 이렇게 긁어봤을 때 피부가 남해사 같이 느껴지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이게 구순염이라고 해서요. 입술에 그리고 이제 입 쪽에 또는 이제 구내 염이 진행돼서 바깥으로 염증이 파급돼서 나타나는 염증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육안으로 봤을 때 입이 틀어져 있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고 양측성으로 나타나시는 경우가 충분히 있으실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각질이 생기거나 가피가 자꾸 떨어지거나 또는 이제 입술이 부풀어 올라서 염증이 명확하게 보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이거 외에도 비타민 B2, B12가 부족하거나 또 이제 엽산이나 이런 영양분들이 부족할 때도 입술 쪽으로의 감각 저하가 있으실 수 있고요. 또 이제 이 진행이 되게 되면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같은 경우에서도 입술 쪽으로의 감각 저하, 전해질 같은 것들이 부족해지게 되면서 감각 저하가 오시는 경우들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료를 좀 빨리 받는 것이 예후를 다르게 할 수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안면신경 마비가 진행이 되게 되면 초기에 빨리 치료를 받으러 가시는 것이 좋은데요. 보통 이제 당황하시다 보니까 이게 신경과로 가야 되는지 한의원으로 가야 되는지 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거나 이러면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제 발병이 진행이 되면요, 보통 3-4시간 내에 증상이 완연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요, 이제 이 환자분처럼 입술 쪽으로 감각이 더디고 뭔가 말할 때 좀 어둔하게 느껴지신 상태에서 내원하신 환자분이 계셨는데 상담하고 있는 와중에 입술과 입과 눈 쪽으로
그 증상이 갑자기 진행이 확 되시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천천히 뭔가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드시면서부터 3, 4시간 내에 정말 완연하게 나타나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치료를 꼭 받으시는 것이 좋고요. 이제 그 인터넷에서 검색을 여러 가지 해보면 치료 받을 필요 없다, 냅둬도 좋아진다,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데요. 되게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이제 치료 안 받으셔도 굉장히 반수 이상, 한 70% 정도 좋아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그 질환인데 미국에서 되게 유명한 신경과 그 전문의 그 분도 우리나라 와서 강의하실 때 이게 쉽지는 않다. 이게 쉬워 보이지만 꼭 쉽지 않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하신 그 내용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빨리 치료를 잘 받으셔서 효과를 또 이제 치료 시간 자체를 단축시켜 놓으시는 게 우리가 이제 후유증 부분, 신경의 변성이나 근육의 안면 근육의 위축 같은 것들을 후유증들을 좀 방지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이런 추가적인 어떤 그 중대한 이 후유증들을 방지하는 부분에서는 확실히 초기 치료가 좀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초기 치료가 중요한 이유, 아무래도 다양한 후유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어떤 후유증들이 남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일단 그 이 시청자분 같은 분들을 이게 오시면 이제 중추성인지 말초성인지를 먼저 이제 그 판별을 해보게 되는데요. 중추성인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이 환자분이 뇌출혈 내지는 뭐 뇌동맥류 이런 이제 뇌 관련 그 질환들이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보통 이제 편 쪽으로 편마비 같은 것들이 같이 오시는 그런 그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이 시기는 역시 당연히 이제 스트로크가 지나고 난 다음에 초기 급성 그 쇼크가 있는 그 시기를 지나고 나서 후유증 치료할 때 한의원 쪽에서 치료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말초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뇌와 관련이 없습니다. 이 경우돌경 이후 부위라고 해서 우리 귀 앞쪽으로 신경이 빠져나오는 경로에서 보통 이제 우리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바이러스 내지는 뭐 균 같은 것들이 감염이 되는 것으로 보통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이제 그 점점 퍼지게 돼서 후유증들이 생기시기 되기 때문에 보통 어떤 분들이 있냐면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안면신경이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그 눈 쪽 누에게 분비와도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눈물이 줄줄줄줄 흐르는 그런 이제 그 악어의 눈물 증상이라고 하는 그런 후유증들이 있고요. 또는 너무 이 눈이 감기지 않고 눈이 계속 떠 있다 보니까 눈물이 자꾸 말라서 안구의 건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안구 건조에 의해서 마찰성으로 각막 자체가 이제 상처를 입거나 해서 이제 시력이 떨어지거나 하는 그런 후유증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제 연합운동이라고 해서 연합운동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입꼬리를 올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입꼬리만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이 똑같은 동작의 신호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눈을 깜빡이면서 입을 올린다든가 하는 식으로 이 행동 자체가 분리가 안 되고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연합운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후유증들이 나타나게 되면 구원하사도 절대로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질환들이 아니고요. 또 이제 혀 쪽이나 입 쪽으로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 뭔가 먹을 때마다 음식이 좀 새는 느낌, 침이 좀 이렇게 새는 느낌, 내지는 우리가 발음을 하거나 말을 할 때 말이 어둔하게 전화 통화를 할 때 많이 느끼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도 위축되게끔 만드는 그런 어떤 원인과 계기들이 되기 때문에 구원하사는 후유증이 반드시 조금 굉장히 좀 중대하게 다뤄줘야 되는 질환이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잘 치료받으셔서 후유증 없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되도록이면 그 잘 낫는 70%그룹에 들 수 있게끔 꾸준히 좀 치료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이 밖에 생활 관리를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마비 증상을 좀 예방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그 흔히 면역력과 피로를 잘 관리해라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참 쉽지가 않습니다. 평소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시는 것들이 당연히 너무 뻔하지만 중요할 것 같고요.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운동 그리고 이제 양질의 음식을 섭취하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제 이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시게 되면 생활 관리로서는 보통 이제 많이 말씀드리는 게 자극적인 음식들을 많이 드시지 않고 또 이제 과도한 스트레스들로부터 좀 피하시는 게 좋고 이 발생의 발병 원인 자체가 한랭에 대한 노출, 그러니까 우리가 추운 공기와 찬 곳에 있는 것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악화시키는 경우들이 많았고요. 치료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치료를 받고 있는 도중에 이제 좀 좋아지셨는데 새벽에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갑자기 그
그 굉장히 많이 나으신 상태에서 다시 한랭에 노출이 심하게 되면서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셨던 케이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흔하진 않지만 이렇게 스트로크가 2번씩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생활 관리 절대 그 좋아진다고 해서 좀 많이 안심하거나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증상이 많이 나타나게 되면 제일 좀 이제 불편하게 느끼시고 그리고 제일 좀 그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게끔 느끼는 부분들이 바로 입 주변 관련 그 증상들인데요. 보통 이제 이 음식이 흘리니까 정신적으로 많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시잖아요. 그래서 이 훈련을 하게 하는데요. 마치 아이들 그 어렸을 때 젖 빠는 거 연습시키는 것처럼 손가락 빠는 것처럼 막대 사탕 또는 빨대 이런 것들로 이제 음식물 같은 것들을 빨아먹게 하거나 사탕 같은 거를 입에 몰고 또는 이제 풍선 같은 거를 불게 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속은 또 이제 입꼬리 올린근 이런 근육들이 다 입 주변에 있고 이 신경들이 보통 아까 말씀드렸던 안면신경의 4번 브랜치인 그 부칼 브랜치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 그 관련 근육들을 지속적으로 좀 그렇게 움직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이 좀 잘 감기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눈을 이제 그 생리식염수 같은 걸로 좀 세척해 주시는 것도 좋고요. 수면 시에 주무실 때 안대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더운 물로 좀 씻고 마사지 많이 해주시고 찜질 많이 해주시면 반드시 좀 좋아질 수 있겠습니다. 어떤 치료 방법들이 있나요? 네, 한의원에서 받는 치료들은 보통 방금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경락을 이용해서 관련된 자궁과 그리고 난포, 난소 쪽으로 관련되어 있는 혈자리들을 이용해서 우리 이제 그 자궁 기능과 난포 기능 자체를 조금 더 회복시키는 것을 촉진시키는 쪽으로 침치료 하시는 방법이 있겠고요. 또 이제 약침 치료 같은 경우에도 가능하신데 이제 우리 난포와 난소 쪽으로 자궁 쪽으로 관련이 있는 신경, 족소음 신경 또는 이제 그 인맥 관련해서 혈자리들을 선혈해서 그 약침을 놓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제 그 이제 호르몬 계통이기 때문에 체온 온도와 굉장히 연관이 깊습니다. 그래서 자궁 쪽으로 더 많은 혈류량들이 그 복대동맥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복부 쪽으로 또 이제 관원혈 이런 데로 뜸을 주기적으로 좀 떠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광선 치료, 카본 광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그 난포와 난소 쪽의 그 기능 저하들을 치료할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되실 수 있거든요. 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환자분의 그 병증에 맞춰서 변증을 하여서 그 한약 치료를 같이 병행하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